네, 위중한 시기에 이분의 입과 행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위중한 시기인데 목사님에 대한 그 기대라고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주목 지금 되고 있어요. 부담도 좀 되시죠? 뭐 거의 뭐 개인적으로 제가 부담 좀 밤잠을 느끼시지 못 잘 그러시죠? 정도죠. 네. 왜냐하면은 북한이 저를 죽이려고 하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벌써 감옥에 가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국정원이요. 아침 10시에 저를 찾아왔어요. 국정원에서 예. 두 명이 어. 암호를 해독했다는 거야. 예. 암호를. 예. 북한의 암호를 해독했는데 정광훈을 죽여서라가 아니고 예. 저 최은희 신상옥처럼 마취를 시켜서 마다리 부대에 넣어서 반잠수정으로 북한으로 보내라. 이게 국정원에서 암호를 해독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국정원 직원이 10시에 왔더라고요. 예. 두 명이 예. 목사님 조심하시라고. 오늘 아침에요? 아니요. 그 저기 벌써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죽는 게 목표입니다. 나는 갈 곳이 있는데 하늘나라. 예. 이 가문 운동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소원이라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목사님은 갈 곳이 있어서 좋을지 몰라도 나라는 목사님이 없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정원 직원이 와서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북한이 이제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은 그 전부터 제가 미리 알았거든요. 그 리스트도 나왔어요. 네, 그 한국에서 없애야 할 사람 체포 명단에 1등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 북한 명단도 나왔어요. 예. 그런가 하면 또 좋은 일도 있어요. 네. 워싱턴에서 날라온 조금 전에 날라온 거에 의하면 예. 노벨상 추천에 예. 트럼프하고 나하고 둘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야, 그 반가운 뉴스네요. 네, 그런 노벨상 후보에. 극과 극이야. 극과 극이네. 네. 근데 네. 나는 네. 저 트럼프는 뭐 내년에 타도 되니까 네. 이왕이면 네. 내가 먼저 타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이유가 한국으로 뭐냐면은 봐서. 이 대한민국을 자유시장 경제, 예. 그 다음에 또 한미동맹 예. 이걸 강문에서 지켜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목으로 그렇게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다 가뒀잖아요. 예. 그 이제 날만 처리하면 강문만 무너뜨리면 자기들 이제 세상이니까 뭐. 예. 연방제로 그냥 가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정강 정책이 6번 있잖아요. 6번. 예. 6번의 통일 정책에 아예 뽀젓이 써놨어요. 지금도 홈페이지에 더불어민주당에 네. 연방제 통일이라고. 근데 연방제 통일을 해버리면 결국 북한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좌파 대통령이 가서 이미 서명까지 다 했다고요. 실행을 옮길래다가 마지막을 못 넘긴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실행하는 자가 누구냐? 이재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재명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지금 대통령이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그 방송 마치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 음성을 들려드리면 네. 힘바람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내가 가서 연설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받는 과정 중에서 심지어 국민의힘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예. 내랑 선동 혐의, 내랑 괴수, 네. 내랑 수괴 예. 이걸 뺐단 말이야. 그렇지. 예. 헌법재판에서. 예. 그러니까 그럼 내란 수괴란 그 제목으로 탄핵을 했고 그 제목으로 구속시켰고 근데 그걸 뺐으면 뺐으면 그거는 바로 원상 복귀죠. 사실은. 공소 기각이에요. 뭐 없는 거야. 공소 취소지 뭐. 그렇죠. 도둑놈으로 진짜 했는데 도둑질을 안 했으면 네. 빼야죠. 빼죠.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모든 이유는 부정선거 잡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그 수원에 연수원 있잖아요. 네. 저 중앙선관위 예. 연수원을 거기를 이제 덮쳤더니 세상에 중국 사람이 이제 있었다. 예. 이제 이것이 확인된 게 내가 잘 아는 그 나를 돕는 사람 중에 예. 거기에서 저 등기부 등본을 띄워본 거야. 등기부 등본을 띄웠더니 네. 그 뭐라고 돼 있냐? 그것이 전부 중국 사람 앞으로 돼 있는 거야. 아니 중앙선관위 수원에 있는 연수원이 중국 사람 중국 사람 등기부 등본이 등기부 등본이에요? 네, 땅 등기부 야, 등본이 아니 이거 네. 아니 그거 이것도 충격적이네. 그렇죠. 성관 연수원 중에 한 그 건물 네, 거기가 중국 사람 명의예요? 네, 중국 사람 어이구. 명의로 드러났어요. 어이구, 야. 네. 어. 네, 필요하시면 내가 보여드릴 예. 테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대통령은 다 아는 거야 벌써. 예. 다 알고 그리고 국정원을 통해서 해킹 해봤잖아요. 예. 해킹 해보니까 7번 했는데 6번 뚫렸잖아요. 예. 그리고 비밀번호가 1, 2, 3, 4, 5, 9. 1, 2, 3, 4, 5, 5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저 미국은 인공위성이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인공위성을요 북한만 촬영하는 게 아니라고 한반도 안에 그렇죠. 대한민국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전쟁을 먼저 일으킬까봐 그럴 수도 있죠. 예. 촬영 예를 들어서 K9 자주포 몇 대를 외부로 수출하는가 네. 전부 CIA가 또 미국의 그 국방부에 있는 그 정보 기관들이 다 하고 있죠. 전부 감독 다 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저 뭐 K9 자주포, M1 전차 뭐 이 모든 것들 기술은 네. T-50 훈련기 있지 않습니까? 네. 전부 미국이 다 준 거 아닙니까? 예. 솔직히 그렇죠. 예. 미국이 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감독을 해야 되고 예. 특별히 지금 IT에 대해서 네. 굉장히 이제 감독을 한단 말이에요. 네. 저 모든 원천 기술은 미국에서 개발하거든요. 네. 미국에서 개발한 것을 일본이 훔쳐오는 데는 20년 걸린다 그래요. 네. 원천 기술을. 네. 근데 한국은 한국으로 오는 데는 5년 걸린다 그래요. 빠르지. 근데 한국에 온 기술을 중국으로 중국이 간 데는 3달 걸린다. 그러니까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다 안 거야. 그래서 계엄령을 복합적으로 선포를 해서 네. 이번에 계엄령을 통해서 이제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 계엄령 안에 쓰면요 지도새도 모르게 깨구리 전법으로 깨구리가 삼기는 것처럼 네. 우리도 모르게 북한으로 연방제로 넘어갈 뻔했어. 그렇죠. 네. 계엄령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는 완전히 다 드러났어. 누가 빨갱이고 누가 좌파고 누가 주사파고 이제 부정선거도 다 드러났고요. 누가 대한민국주의자고 완전히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현재 드러났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것도 저도 이제 유심히 보니까 세상에 그 부정선거 있잖아요. 예. 제가 그 하도 답답해서 지금 그 변호인단이 8명 아닙니까? 예. 8명에게 제가 최초로 사회수석을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하라 하는 그 USB 영상이 있어요. 예. 요 영상은 요거는 저 위법이 안 돼요. 부정선거 관련된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이건 부정선거는요 제 1번으로 당한 것이 자유통일당입니다. 네. 자유통일당인데 이 자유통일당이 부정선거를 이제 제일 먼저 당한 건데 네. 이것을 내가 USB로 제작을 해서 네. 이것을 그 대통령한테 사회수석 통해서 전달해 달라 그랬더니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걸려가지고 거기서 안 올라간 거죠. 안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사회수석 그 정광삼이거든요. 네. 나하고 이름이 비슷해. 그래. 그래서 내가 아우라고 불러. 예.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냐 말이야.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하려니까 이거 말이야. 그래가지고 가만히 눈치를 보고 있다가 대통령한테 직접 이제 전달했어요. 예. 언제 했냐?
저기 통도사에서 예. 이미 거기서 계엄령을 준비한 것 같아요. 통도사 스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 불교의 대표지가 통도사 아닙니까? 예.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정도의 길을 가겠다. 그때 나는 계엄령이 이미 벌써 속으로 각오한 것 같아요. 스님들하고 대화 중에 나왔어요. 그때 틈을 타고 정강삼이가 대통령한테 USB를 준 거야. 예. 이거 정가운 목사님이 이게 준 건데 이걸 꼭 들어보라 그랬더니 뭐냐 부정선거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다 꿰고 있었어요. 네. 나는 검찰총장 할 때부터 부정선거 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 근데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예. 사실은 이걸 수사를 못한 거야.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대요. 예. 정강삼 수석이 나한테 전달을 하기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령 선포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 중앙선관위 그게 다거든요. 사실 예. 계엄령 선포한 것은 뭐 이번에 재판 과정 중에 나타난 거 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그랬다 뭐 이거는 전부 다 가짜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결국 부정선거 이것 때문에 이제 계엄령 선포한 건데 그 영상을 다시 우리가 똑같이 이제 USB를 만들어서 변호인들한테 네. 전달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 변호인들이 이것을 전달받고 틀라 그랬어요. 헌재 헌법 재판에서. 재판에서 예, 예. 틀라 그랬더니 이 좌파 있잖아요. 네. 좌파 판사 4명이 셋을 그걸 기각시켜 못 틀게 하는 거야. 아니 그리고 또 부정선거에 대한 증인들 신청한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다 기각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하면 이 저 헌법재판소에 좌파 쪽에 속한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요. 네. 다 선관위 위원장이었어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으니까 그렇게 못 받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 기각 다 시켰고 심지어 민주당하고 네. 헌법재판소의 판사 중에 4명이 주고받은 메시지 있잖아요. 네. 이게 다 탄로났잖아요. 예. 그러면 무슨 헌법재판소냐 이거지. 예? 이제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세상에 말이야. 중앙선관위 그거 다 거친 사람들이.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내가 볼 때 아무 희망이 없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이봉규 박사님 TV에서 네. 우리 자유통일당이 만든 부정선거 증거요. 요거 준비됐으면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면 네.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돼요. 네. 부정선거를 당한 제1피해자가 자유통일당이에요. 이 영상 보면요. 전 국민들이요. 완전히 경악할 겁니다. 이것은. 한번 네. 틀어주시죠. 네. 그 미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부정선거가. 예, 부정선거 영상이요. 미국에서도 이제 민주당 바이든이 대통령이 후보고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잖아요. 네. 군소정당이 있어요. 군소정당 표를 네. 바이든 표로 네. 올린 거예요. 맞아요. 그걸 잡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유통일당 표를 네. 민주당에다 갖다 얹은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불려나고 자유통일당 아주 빵으로 만들고. 네. 예. 그러고선 뭡니까 이 국힘당 표도 이제 갔겠지만 자유통일당 표를 민주당 그 표로 간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들이 아니 그 지역에서 빵이 나왔으니까 아니 몇십이라도 나왔으면 또 받기가 맞아요. 어렵다 그래. 맞아요. 빵이 나올 리가 없는데 아니 그렇죠. 내가 찍었는데 내가 우리 와이프랑 내가 가서 찍었는데 네. 어떻게 내 표가 빵이야. 네. 그러니까 딱 걸린 거죠. 우리가 선거할 때 저도 찍었어요. 자유통일당은 이팔 청춘 이팔 청춘. 저도 지역구는 네. 국힘당 찍고 찍고. 비례는 자유통일당 찍었어요. 그렇죠. 이팔 청춘. 그런데 세상에 빵표가 나온 거예요. 빵표가.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빵 때문에 걸린 거예요. 빵 때문에 걸린 거야. 그게 몇십이라도 해놨어야 되는데 맞아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급하다 보니까 북한에 있는 해킹
부대하고 네. 중국의 해병 부대도 머리가 돌대가리들이에요. 세상에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위험하니까 걔네들은 이거죠. 이번에 딱 먹어서 완전히 먹어서 나라를 완전히 넘긴다. 그리고 부정선거 밝힐 시간도 없게. 네. 그렇게 계획을 했으니까 무대뽀로 한 거죠. 네. 일단 먹게. 여기 떴네요. 네. 요거 들어보면요, 앗소리 못해요. 이거는. 네. 전 국민이. 네. 국민 여러분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컴퓨터 공학과 전산학 최고의 전문가인 장재원 박사님께서 28일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해 4월 10일 총선 무효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장재원 박사는 육사 출신으로 미 해군대학원 컴퓨터 과학 석사 학위를 받고 미 오레곤 주립대학 컴퓨터 과학 박사 학위를 획득하고 귀국 후 육군 기무사에서 정보장교로 일했던 한국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장 박사가 고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김윤빈 사무총장, 김용관, 김재성, 김현준, 천종일, 최현옥은 서버를 조작하여 근본 선거에서 야당의 192석을 만든 주범들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의 실명을 밝히고 직접 해명을 요구했으나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은 끝까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통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이 피해를 본 이번 선거 조작 사건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근본 총선은 완전 사기 선거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공식 보도 자료에서 자유통일당 투표가 0표, 1표, 2표, 3표로 나온 투표소를 상대로 자유통일당이 실행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0표가 나온 지역이 73곳, 1표가 나온 지역이 100곳, 2표가 나온 지역이 115곳, 3표가 나온 지역이 156곳입니다. 0표가 나온 지역 중 한 곳인 부산 진구 제1투표소에서 해당 투표소에서 자유통일당에게 투표했다는 투표 확인증을 36명이나 제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을 찍은 유권자를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한 결과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의 선거 결과가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선거 전부터 조작을 시도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회의원 1명을 보유한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8번이라는 순번을 지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통일당 투표지 분류함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7번 개혁신당 다음에 8번 자유통일당이 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번을 건너뛰고 그 자리에 9번 조국혁신당 분류함을 놓았습니다. 이는 자유통일당을 기타와 무효표로 처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지하에서 투표용지를 파쇄한 현장을 포착하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통해 40총선은 조작된 선거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파 정당은 본투표에서 전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도 많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사전투표 용지들이 관할 선거구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나 당선 결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하남 선거 투표 결과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해당 선거 결과를 보면 감일동 한 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용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수도권에서 이런 사전투표 조작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훼손된 사전투표 봉인 스티커 또한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2016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선 개표 과정에서 사전에 뜯긴 우편 투표 봉인지가 겨우 5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3개월 후 전체 재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다음 동영상을 꼭 시청하여 주시고 3개월 안에 총선 재선거를 선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은 인천 남동구 개표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빠질랑 말랑 하거든요. 이게 요거를 빼가지고 그냥 밑에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만 바꾸면 자 지금도 지금 약간 빠져있죠? 빠져있죠? 투표를 종료하고 양쪽에 빗장을 하고 봉인을 합니다.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투표 참관인 여러 명이 사인한 봉인지를 붙입니다.
원래는 빈 봉인지를 먼저 붙이고 난 후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봉인지가 검은 것도 이상합니다. 사인을 사진을 찍어 놓아 개표할 때 그새 함이 열린 날을 사진과 대조하려는데 검은색이면 사인 글씨가 잘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얼마나 유치합니까? 도대체 이런 수작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관위의 꼼수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당일 투표날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부정선거범이 뚜껑을 열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면 봉인지가 훼손이 되어야 하나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면 봉인지가 훼손 안 되고 귀신같이 가짜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봉인지를 훼손 안 하고 양쪽 옆에서 빗장을 빼고 뚜껑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표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뚜껑 닫고 원래대로 빗장을 걸면 감쪽 같습니다. 자, 왜 이걸 제가 의심하게 되냐면 지금 그 사전 투표, 관내 투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90%가 조국신당 더불어당이에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발견 못한 이유는 정상적으로 봉인지를 떼고 빗장을 뺐기 때문에 의심들을 안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술입니다. 가히 부정선거범들은 프로 중에서도 프로 마술사입니다. 기상천외합니다. 이러니 온 국민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기획한 머리만 좋은 한 놈에게 5천만 국민의 민주주의가 통째로 말살이 되니 가히 세계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 어렵습니까? 세계적인 발명품인 김치와 한글과 활자인 쇠술, 세계 최초 직지신경을 만든 IT 최선진국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고 발각이 안 되리라 생각한 것이 헛똑똑이입니다. 이제 온 국민은 이 동영상을 보셨으면 1960년 3.15 부정선거 후 4.19 혁명이 일어났듯이 총궐기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불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강원 지역을 순회하면서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6일 광화문에서 부정선거 세력과 맞짱뜨려 합니다. 이 집회는 4.19, 5.16 혁명을 이어가는 세 번째 혁명이 될 것입니다. 이미 광화문에는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된 1000명의 순국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저는 50년간 목회를 한 목사의 양심으로 이러한 시대적 사기를 진행한 이재명, 조국, 문재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저를 처리하기 위하여 3번 감옥에 가두었고 현재까지도 좌파 단체를 통해 고소 고발하며 저를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광화문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 드림. 자, 이 바로 USB를 예. 이걸 이번에 그 변호인단 있잖아요. 예. 8명. 에게 제가 전달했어요. 예. 전달해서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틀어달라 그랬더니 판사들이요. 좌파 판사들이 예. 세상에 이걸 거부한 거야. 틀으면 큰일 나니까. 기가 막힌 예. 거죠. 근데 이거 본 사람들은 이미 많이 봤어요. 아, 이미 많이 봤는데 그렇죠. 자기네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들으면 이제 지금 전 언론이 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좌파까지도 무너진다고 보는 거죠. 네. 지금 우파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네. 그러니까 못 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뭐냐? 국민 저항권으로 밀고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3.1절 돌아오는 3.1절 있잖아요. 네. 한 20일 남았는데 3.1절 날 최후의 승부입니까? 예, 3.1절 날 1,000만 명이 모여야 돼요. 네. 1,000만 명이 모여서 국민 저항권을 우리가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는 집에 앉아서 나는 뭐 윤석열을 지지해 또 뭐 그다음에 또 뭐 나는 우파야 아무 소용 없어요. 결국은 한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한 자리에 모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광화문 집회가 점점 더 확대되고 아유, 있거든요. 엄청나더라고요. 지난 네. 토요일도 뭐 그렇죠. 어마어마했어요.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토요일도 일단은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야 됩니다. 네. 모여야 되고 3.1절 날은 1,000만 명이 모이면 국민 저항권이 집에 앉아서는 안 돼요. 광화문에 모여야 돼요. 한 자리에 모여야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곳에서 모인다. 그거 다 헛방이에요. 토요일은 무조건 한 방에 다 모여요. 그렇죠. 토요일은. 예,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국민 저항권이 확인됐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네. 선포하면 4.19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살아서 온다고 합시다. 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학 박사님과 살아서 온다 해도 지금 192석 가짜로 당선된 192석 야당 있잖아요. 또 태클 걸 거라고 계속 또 예산 가지고 걸고 또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아니, 예. 또 재탄핵을 또 결의할 수도 또 있을 거라고요. 걔들이 쟤들이 이제 난동을 본격적으로 부릴 수 있죠. 지들이 네. 죽게 생겼으니까. 여기에 최고의 주범은 누구냐?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그러게요. 한동훈이가 결국은 한동훈 계열 있잖아요. 네. 이게 내년에 올해죠. 올해 4월 달에 네. 대선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지금 스물스물 나오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뭐 개헌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조기 대선 얘기들이 국힘당에서도 나오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죠. 네. 그러니까 저 국힘당은요, 저것도 폐기해야 돼. 그래서 이 모든 정치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3.1절 날 1,000만 명이 나오면 4.19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4.19가 일어났을 때 결국은 정치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네. 내각제로 바뀌었고 장면 정부가 들어섰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하야를 하고 네.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이 혼돈한 상태에서는 해결책이 국민 저항권밖에 없어요. 국민 저항권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네. 정광 목사 혼자 광화문에서 한다고 됩니까? 1,000만 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나와서 이 일단은 국민 저항권이 완성이 되면 1,000만 명이 완성이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을 우리 국민 저항권이 명령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 해체, 네. 공수처 해체, 중앙선관위 해체, 국회의원 다 무효로 선언하고 3개월 내로 재선거해. 이렇게 힘이 있는 게 국민 저항권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재선거한 나라들이 최근 몇 년간 있어요. 맞아요. 옛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뭐 풀어줄 리도 없지만 설령 살아온다 해도 나머지 2년 남은 식물 대통령입니다. 결국은 왜 야당이 192석 잡고 있으니까 거기서 박명희 치는 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이거는 국가가 마비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3월 1일 날 1,000만 명이 광화문으로 와야 네. 모든 정치 구조도 다 바꿀 수 있고 전체를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이번 주 토요일 날 500만 명 오고 네. 3.1절에 1,000만 명으로 끝내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되겠네요. 정답이에요. 네. 그게 정답인데 징검다리로 이렇게. 네. 네. 우리나라 그 헌법 전문에 보면 4.19 정신을 계승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라가 혼돈하고 국가가 이렇게 어지러울 때는 4.19처럼 하라고 헌법 전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4.19 정신을 계승하라고. 그리고 헌법의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그 다음에 2항이 더 중요하거든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면 머슴이 있잖아요. 네. 머슴이 주인의 턱수염을 잡아 당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지금 이 꼴이 된 거야. 국민이 국민의 주인 노릇을 못하니까 이게 지금 빨갱이들이 막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지지율이 50%를 넘었지 않습니까? 51% 나왔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게 구정 민심이 반영되면 더 나온다고. 저는 60% 이상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있죠. 네. 그분이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사실은 계엄령을 전체를 다 주도하신 핵심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인데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2만 명이 있거든요. 네. 2만 명 중에요. 거기에 변호사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변호사들을 이명기 변호사님하고 유승수 변호사님을 유승수, 예. 투입을 했어요. 예. 했는데 저한테 개인적인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김용현 장관한테. 네, 네. 예, 그 박사님은 감옥 안 가봐서 잘 모르시는데요. 예, 예. 아직 이 못 가봤습니다. 감옥에서요. 그 죄수가 쓰는 편지 있잖아요. 예. 편지는 체크가 되죠. 아니요. 못하게 안 돼 있어요. 아, 이건 그래요? 이제 깜빵 3번 가봐야 아는 거야. 오, 예. 못하게 돼 있구나. 못하게 돼 있어요. 어. 인권 차원에서. 오,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지 개봉 자체도 못하게 돼 있어요. 아 그거 그러니까 그래야지. 구치소 직원들이 편지 내용을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검열 못하게 돼 있고 예, 반대로 밖에서 들어오는 거 있죠. 예. 요거는 전부 잘라서 아 그건 다 검열을 해요. 네, 해요. 그건 읽어보고 본인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은 뭐 저한테 뭐 한번 만나주지도 않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편지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편지를 작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 쭉 작성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일단은 우리 자유통일당에 이 영상을 못 틀게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예. 이걸 변호인들이 말로라도 자유통일당의 예를 보자. 이거 말로 변론하는 거는 아무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자유통일당이 빵표가 나왔냐? 어? 그리고 강문에 있는 그 성도들은요 거의 다 자유통일당 당원이에요. 강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리고 뿐이 아니라 또 우리는 전국에 다 조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국에 자유마을 조직. 자유마을, 예. 그런데 세상에 빵표 뭐 100표 뭐 다 이게 사기야 사기. 그래서 이걸 제가 편지로 설명을 해서 이 그 변호인단들이 이제 영상은 못 틀게 하니까 변호인들이 말로 자유통일당의 예를 보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냐. 그래서 이 정도로 공격을 받으면 수원에 있는 저기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가 예. 서버를 내놔야 되거든 사실은. 내놓으면 죽으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서버를 내놓고 거기는 뭐 국가 비밀도 없잖아요. 선거 데이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자, 내놓으면 죽으니까. 우리는 부정선거 한 적 없다. 서버 부정선거 했으니까요. 못 내놓는 거죠. 안 했으면 내놓죠. 그렇죠. 안 했으면 봐라. 니들 네. 다 음모론자들 지놈들 다 깜빵 가야지. 그렇죠. 내놓죠. 네. 못 내놓는 거는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그렇습니다. 선관위는 못 내놓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놓으면 죽으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결 방법은요. 3월 1일 날 1,000만 명이 모이면 중앙선관위 서버 가져와. 왜? 이거는 4.19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 구조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내 생각은요. 장 차관들 전부 다 그 3명 중에 김문수 그다음에 김용현 뭐 몇 사람 빼고는 다 교체. 나머지는 장 차관들 다 잘라버려야 되고 이 머저리 같은 놈들이 세상에 그리고 국회의원들요 전부 다 자르고 3개월 내로 재선거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 저항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1,000만 명이 모여야 되는 이번 주 토요일 날 500만 명. 500만 명. 예. 그렇죠. 징검다리로. 네. 이번 그렇습니다. 3월 1일만 강조하시면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안 나오실 수 또 안 있어요. 나오면 큰일 나지. 이번 주 토요일 날 500만 명, 맞아요. 3월 1일 날 1,000만 명. 맞습니다. 예, 보여줘야 됩니다. 그 나중에 가서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간 뒤에 그때 후회봐야 뭐.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자,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 연방제로 넘어가서 우리가 순교한다. 그래도 괜찮지만은 아니 우리의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손주 있거든요. 네.
전 요셉이라고. 예. 그 태극기 흔들던데요. 그러니까요. 강장에 나와서 얼마나 귀여운지 그거- 그거 알고 흔드나? 그러니까 이러고 흔들고 다녀요. 아니 그대로 따라서 해. 그대로 따라서 해. 예, 따라서 하고 이게 이제 그 우리 아버지가 예. 흥이 많았거든. 아, 근데 한 대 건너뛰고 우리 요셉이한테 내려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고. 이걸 흔들고 그러더라고요. 네, 춤도 잘 추고. 조그만 게. 네. 그래서 야. 그런 애들을 연방제에다가 북한을 넘겨줄 수 있냐 이거지.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예. 대한민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세계 경제 6위 됐잖아요. 예. 그리고 군사력도 6위가 됐지 않습니까? 이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개딸들도 3.1절 날 다 나와야 돼요. 왜? 대한민국 없어지면 개딸 노릇을 어디서해요? 그러게요. 그 다음에 예. 주사파, 그 다음에 간첩 있죠, 간첩. 간첩들도 다 나와야 돼. 왜? 그럼 5천만 명 나오는데요. 5천 명 다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요즘 저 통전부에서 예. 2년마다 다시 재교육한다고 예. 북한에 호출을 한대요. 그러니까 호출을 안 하는데 간다면서요. 광주 사태 할 때까지는 호출하면 갔어요. 예. 가서 2년 동안 다시 교육받고 간첩들을 재투입을 했는데 요즘은 통전부에서 불러도 안 온다는 거야. 안 오고 오히려 국정원에 가서 자수한다는 거야. 왜? 거기 가면 돈 2억 타니까. 예. 그러니까 요즘은 겁나서 통전부에서 부르지를 못한대요. 이 한국에 있는 간첩들이 한 15만 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간첩들도 이번 3.1절 날은 다 나와야 돼요. 왜? 아니 만약에 3.1절 날 안 나오면 당신들은 연방제 통일되면 제일 먼저 죽어요. 한국에서 간첩질 한 사람들이. 아니, 제일 먼저 죽습니다. 예. 그건 우리가 뭐 어디나 그랬어요. 이미 벌써 해방 후에 그 상해 임시정부 있잖아요. 예. 임시정부 요원들 중에서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여운형, 김규식, 박헌영, 조수왕 다 죽었잖아요. 네. 심지어 김구까지도 죽었잖아요. 김구도요 결국은 평양 갔다 와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금 똑같은 시대가 다시 돌아왔는데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말대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에 광화문에는 사실은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다 나와야 됩니다. 예, 광화문에 다 나와야 되고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나와야 그래야 뭐 개딸도 할 수 있고 주사파도 할 수 있고 뭐 간첩질도 할 수 있지. 나라가 없는데 무슨 간첩을 네. 어디서 간첩을 합니까? 자, 네. 이번 3.1절 날 네. 끝장. 그 네. 뭐든지 그 예선전이 있거든요. 예선전 이번 주 토요일 날 예선전으로 그렇죠. 끝장 내는 거 한번 보여주고 네. 간담 서늘하게 그다음에 네. 3.1절 날 판을 끝내는 걸로. 네. 정광훈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